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시장 상황이 제가 이번 주엔 징검다리라서 수급 현황이 아주 좋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각종 또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수익 낼 거는 수익 내고요. 저 배드 시그널 나오는 건 배드 시그널대로다가 우리가 대응해 나가고 또 매수할 건 또 매수해 나가는 그런 또 한 주간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시그널 플레이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더 리뷰를 좀 자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수익 진행 중인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탐구를 좀 해봤고요. 물론 이번 영상에도 수익 진행 중인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에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보통 포트폴리오가 보통 20개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을 담아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또 도움이 또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런 겁니다. 시그널 플레이 같은 경우는 스윙 거래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들이지 뭐 좋은 종목 오래 들고 있는 건데 뭐가 문제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때그때 대응해 나가는 것 그리고 뭐 여러 번 거래하는 것들이고 뭐 그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서 잘 알아서 해석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수익 거래 하다 보니까 짧게 거래하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시그널 플레이 하는 것이 훨씬 또 속도 편하고 또 스트레스도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했다 하더라도 별로 시그널이 좋지 않아. 그럼 얼른 버려버리고 또 새로운 종목 찾고 뭐 이렇게 가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종목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돌고 돌고 이렇게 가는 것들이라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다 그러면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미반도체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제 전략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어쨌든 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수익 구간이 이렇게 진행 중인데 뭐 특별히 볼 건 없습니다. 오늘 시그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데 저는 블랙의 출시도 있고요. AI 관련된 내용이 아직도 유효하다 생각이 들어서 HBM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좀 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모두 싸그리 정리해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미 반도체만큼은 또 SK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는 관계로 또 그런 관계로 또 어쨌든 제가 홀드하고 가는 쪽으로 일단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드리블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도 어느 정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큰 무리수가 없고요. 저는 뭐 제가 볼 때 10만 원 무너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홀드하고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봉이 20일 이평 올라온 게 한 번 있었고요. 두 번째 들어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는 8월 5일이었고, 요거는 9월 매크로 안 좋은 거, 9월 초였죠. 그런 과정을 다 극복하고 나서 왔으면, 또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예를 들면 꺾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N자형 스타일을 추구해 나갈 거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서 홀드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승부를 내야 될 땐 또 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오늘 HPSP 같은 경우는 제가 시그널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수익 실현을 했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것들도 뭐 HPSP가 그러면 오늘 또 리포트 나왔잖아요. 뭐 4분기는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알아요. 좋은 거 아는데 그거 다시 눌리면 다시 잡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보고 우리가 투자하는 것들 하고요. 또 차트를 보면서 내용과 더불어서 내용은 알고 있고 그 사이에 움직이는 건 어떻게 돼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죠. 제가 그냥 늘 말씀드리지만 자, 내용이 좋아. 그래서 이 낮은 점에서 이렇게 갈 거야. 그런데 이게 일자로 가진 않잖아요. 여기서 항상 주식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구간들을 갖다 우리가 활용해 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나름 그 스윙 거래하면서 트레이딩 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굴곡이 있는 눌림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좀 잡아보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번 주 아마도 금요일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왜냐면 주말에 또 고용지표 같은 경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해 가면서 또 우리가 의사결정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DBI텍 같은 경우는 테슬라 자율주행 그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10월 10일입니다. 그죠? 이날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홀드하고 가는 것들도 맞을 거라 생각이 들고 궁극적으로는 중국 테슬라에 납품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이 결정이 언제쯤 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10월 중에 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또 4만 원에 또 좀 담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요거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는 건 개인적인 스킬이라서 어떻게 컨트롤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단 쪽으로, 매수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좀 과감하게 잡으실 분들은 좀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뭐 오늘 아니면, 오늘 오전장은 안 좋았잖아요. 시작 시초가 얘기입니다. 그때 4만 원 밑으로 좀 내려갔었습니다. 그때 조금 더 잡아줬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분 잡아주면서 가면 그냥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 급등한 거는 단기 또 급등을 또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이게 나타나려고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뉴스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모양새를 보면 그 뉴스가 들어올 상태는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떻게 된다? 수렴하고 들어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계속해서 보는 건데 오늘 아니면 또 수요일 날 있고요. 또 금요일 날 있으니까 그런 날을 한번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뭐 어쨌든 테슬라의 DB 하이텍이 공급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난번처럼 또 좋은 또 반응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HLB 지금 제가 눌림이 들어오면 좀 하단으로 잡아주자. 그러니까 20일 이평 라인, 이 하단으로 들어올 경우는 매수를 잡아주자. 처음으로 좀 들어왔네요. 기다리고 있던 시그널들이 들어와서 저는 지금 30% 정도 종목 비중으로 가고 있는데 좀 아래쪽 지금 뭐 첫 번째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상태면 우리 이번 주 안에 또 매수 포인트 잡을 수 있는 내용이 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눌린다 하더라도 FDA 승인 이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리보세라님 이런 거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제 생각에는 어, 어쨌든 FDA 승인 여부에 따라서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 기대하고 좀 볼 만한 내용이다. 어차피 우리가 바이오 제약주 투자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리스크를 테이크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바이오는 더하죠. 일반적인 제약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매출을 좀 깔고 가잖아요. 예를 들어 한미약품, HK인노엔, 보령 뭐 이런 것들은 국내 매출에서 기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가고 있는 기업에서 추가로 알파로 바이오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것들이고 순수하게 이제 보통 바이오 관련돼서 신약 개발 쪽으로 진행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를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상대적으로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도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어쨌든 지금 평균 매수 단가 조절 중인 종목이 HLB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약 관련된 종목 중에서 눌림이 들어오고 조정이 들어오는 것들 같은 경우는 공략을 좀 해볼 생각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진행 중이라고 표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숲 같은 경우는 저점 기준으로 해서 지금 10만 원이잖아요. 우리가 10만 원 정도부터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데 10만 원 언더에서는 매수고요. 10만 원 위로 이렇게 올라칠 때 제가 보는 건 이 정도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갖다 좀 기억해 주시고 조금 눌리고 들어오는데 이번 주 수급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봅니다. 전체적인 애널리스트 리포트 내용들은 나쁘지 않고요. 일단 애널리스트 리포트 나오는 내용들을 좀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수급이 좀 따라주는 종목이기도 하고 또 한 번 또 우리 연휴 지나고 나면 또 작업이 들어올 수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 무슨 그 뭡니까 이렇게 테마주처럼 그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수급 현황이 좀 잘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도 보면 222등평 아래쪽에 있고요. 222등평에서보다 윗단으로 가는 데는 사유는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적 부분은 뭐 충실하고 지금 눌려 있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이게 8월 5일이고요. 이게 두 번째 시그널 안 좋았을 때입니다. 매크로. 저는 이 매크로 지표들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트레이딩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는 게 상당히 좋겠죠. 기업에 내재적인 문제가 없다. 그러면 매크로 지표가 있는 곳에서가 어떻습니까? 저점 구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편이니까 여러분들도 제 생각에 동의하신다 생각하면 이 구간 어딘가에서 또 한번 아직 공략을 안 하신 분들도 한 번 정도는 고려해 볼 만은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촌 FMB 같은 경우는 뭐 8,400원 우리 매수가 잡아놨는데 그 아래로 잡으시면 괜찮다. 아직 얘네들 실적 발표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아직 2달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개선되는 뉴스 이런 것들 나오려고 하면 좀 시간을 두고 가야 되고 어쨌든 하방지향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다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또 이런 것들 기대해 볼 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 뭐 닭에 관련된 질환만 돌지 않으면 방역만 돌지 않으면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홀드하고 가는 쪽으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 여러분 수급 현황이 어때요? 또 중국 관련된 또 휴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죠. 중국 국경절이죠. 10월 7일까지. 이 구간 내에서 우리나라에 한 12만 명 정도의 중국계 여행객들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물건 사고 텍스 리펀드 받고 이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카지노주 오르고요. 면세점주 오르고 그러잖아요. 뭐 생각을 해보자고요. 면세점주 오르는 이유가 뭐야? 결국은 텍스잖아요. 면세. 텍스 프리 받으려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예, 이거 좋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최근에 보면 항공주, 롯데관광개발 뭐 등등 해서 뭐 주가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 따라서 지금 뭐 우리가 매수했던 구간보다 그래도 뭐 한 200원 정도는 올라와 있는데 좀 기다려보고 가도록 하죠. 좀 너무 일찍 말씀드렸는지 모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얘는 한 번 정도는 위로 땡겨주는 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처럼 뭐 그렇게 아주 호황적인 7,000원 뭐 이런 내용 보자 이런 얘기들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수익률만 노리고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렇게 가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그냥 기다리죠. 우리 뭐, 글쎄 제가 늘 2만 천 원 이야기 드리는 2만 천 원 언더에서 매수하는 거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아직 지지부진합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그냥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중국 매출이 많은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주고 가는 것이 좋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상태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건 뭐 웨어러블 로봇 산업용, 의료용, 또 생활용 이런 쪽으로 진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보피 출시가 있잖아요. 삼성전자께. 아직 출시가 안 돼서 크게 뭐 아직 호응은 없는데 그게 출시가 되면서 또 로봇 관련주가 한 번 정도 테마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테마를 보고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보호예수라든지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다 됐다. 그러면 단기 저점 구간에서 이날하고 이날은 좀 빼고 얘기하자 이겁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 이 구간을 빼고 나면 이 지금 라인 있지 않습니까? 한 28,000원 조금 언더죠. 27,500원 이 정도 될 건데 그 정도 라인이 평균치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 윗단으로 가서 또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보피 출시가 나오면서 시중에서 관심을 받을 때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엔젤 로보틱스의 웨어러블 로봇도 상당히 또 성능이 좋고 괜찮다. 그러면서 제가 리포트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뭐가 없어요. 애널리스트 리포트 없고 가이던스 없어요.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뭐예요? 완전히 차티스트적인 관점에서 플레이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이슈나 뉴스 이런 것들 보고 우리가 트레이딩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위로다가 매수하시면 안 돼요. 아래쪽을 눌릴 때, 그죠? 자, 내가 설정한 그 주가의 가격이 있잖아요.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매수를 해주면서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분할 매수는 보통 이런 경우는 한 10회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소식이 안 나오겠죠? 그럼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쯤 10월 중순 쪽에선 가시적인 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메가 MD, 우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야수의 심장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업이익이 나오는 종목은 아닙니다. 다만 근데 교육 테마라는 것들은 항상 4분기 정도쯤에 한번 바람이 붑니다. 과거에도 메가 MD 차트를 한번 뭐 과거를 걸 계속 체크해 보시면 가을에 한 번씩은 꼭 한번 테마가 돌았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땡겨볼 만하다라고 표현을 드렸고 지금 우리는 뭐 수익 구간 아닙니까? 물론 3%, 4% 정도 수준에서 수익 구간으로 진행되고 있으실 텐데, 그냥 천천히 그냥 기다려 보죠. 그리고 뭐 손절 라인 잡는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과정에서 생각해 보면 2,100원이 무너지면 예, 손절해 버리는 걸로 하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수의 심장인 것만큼 개개인의 트레이딩 포인트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포트폴리오 넣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 네, 카페24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단연코 그냥 이야기 드릴게요. 포트폴리오 제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행한 것은 이때인데요. 그래서 뭐 이거는 소폭 플러스 1, 2% 되겠죠. 그죠? 1에서 2% 정도 수익이 날 텐데 매수하시는 시점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기간 조정이 간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상승을 하든가
아래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아래로도 눌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올라갈만 하면 매물 나오고 올라갈만 하면 매물 나오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수급 현황이 아주 타이트하게 공방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확 눌러버리고 말입니다. 이렇게 눌러버렸을 때 매수가 쑥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트레이딩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과정이 가다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매수가 쑥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32,000원 정도 구간에서 지금 계속해서 매물이 그 윗단으로 매물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위로 통과할 정도의 매수량이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좀 더 가볍게 생각하면 32,000원 단계에서 우리가 매수 충분히 들어올 만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220일 라인. 그러니까 32,000원에서 한 20% 정도 빼버리자라고 생각하면 25,000원 요 정도 라인에서 좀 기다려보고 대기하는 쪽으로 진행하고요. 일단 카페24 같은 경우는 뭐 수익 나지도 않고 소소한 과정에서 포트폴리오 제외하고요. 다시 25,000원 정도, 26,000원 뭐 이 정도 라인에서 모니터링 알람 걸어두고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도 내가 매수했다고 반드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타이트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하락 쪽으로 또 배팅을 또 해놓고 나서 다음에 눌림 들어오면 매수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카페24는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또 징검다리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